일본 경제가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가 상승이라는 리스크가 최악의 형태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도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일 것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 3월 16일 드디어 제로금리 정책에서 탈피하고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FRB는 금융 긴축을 반드시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경기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잘 억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지만 일본은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거의 제로 성장을 한 상황이며 장기간에 걸쳐 불황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일본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거의 확실하게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18일에 발표한 일본의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이미 2%를 넘었을 것입니다. 4월부터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분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단번에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가는 이미 2% 이상 오르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면 일본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번 물가 상승은 유가 등 상품 가격이 오른 것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의 시작점이 된 것은 확실히 유가이고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여기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생산 비용 자체가 상승해 인건비나 원자재와 같은 재료비가 급등하는 경우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기업의 생산량보다 소비나 투자가 더 많아 공급에 비해 수요가 과도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 요인이 얽혀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인플레이션을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물가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를 전형적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물가 상승의 시작점은 분명 유가 급등이지만 몇몇 품목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일은 통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2년 전인 1971년에 더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쇼크는 간략하게 말하면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금태환 중지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당시 가치가 하락했던 달러화가 시중에 쏟아져 나왔고 미국은 달러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통화 매도 개입과 함께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오일 쇼크 전에는 현재의 아베노믹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시장에 뿌리는 정책이 펼쳐져 통화 가치가 훼손되기 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가 급등이라는 충격이 더해지면서 단번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당시와 매우 비슷하고 양적 완화책으로 인해 시장에는 엄청난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기 쉬웠던 상황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가 상승의 배경은 양적 완화책이라고 하는 화폐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단순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도 진정되리라는 전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 직면한 사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역시 향후 미국처럼 격렬한 물가 상승을 맞이할 것인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일본 역시 물가는 오르겠지만 그 속도는 미국만큼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임금 상승이 더 억제되면서 소비자의 구매력은 한층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경제가 이미 상당히 피폐해져 있고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여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의 비용 상승을 기업이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가속해 나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근로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피폐해져 있는 경우 제품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GDP 통계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내각부가 발표한 2021년 4분기 GDP 성장률은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치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연율 환산으로는 4.6% 증가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런대로 괜찮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성장률은 고작 0.3%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치가 명목치를 웃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치가 높았던 것은 GDP에서 사용하는 물가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이며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내 물가 하락이 아니라 수입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일본 기업이 수입 가격의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었다면 일본 내 수요 디플레이터가 상승함으로 상쇄되었을 것입니다. 전체 디플레이터가 하락했다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수입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이익을 줄이거나 임금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업 물가 지수는 역사적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어서 일본 기업들의 원가 절감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봄 이후에도 제품 가격에 대한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 기업들은 분명 임금을 억제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힘든 생활을 강요하지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가난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가격을 전가해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것인지 아니면 완만한 물가 상승과 임금 하락을 공존시킬 것인지의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경제가 후자를 선택할 경우 일본의 장기 금리는 미국만큼 상승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금리가 상승하지 않아야 막대한 이자 지불비로 인한 일본 은행의 파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분명 임금 하락을 선택할 것입니다. 국채를 대량으로 떠안은 일본 은행이나 이자 지급액 급증에 전전긍긍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그것이 유리하겠지만 일본만 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엔저 현상을 불러올 것입니다. 수입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일본인들의 구매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근검 절약 정신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